안녕하세요. 김한과병원 각막센터 전문의 김국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원추각막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새로운 주제로 환절기 때 환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알레르기 결막염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이란 우리 눈을 이제 쳐다보면은 하얗게 있는 부분을 이제 흰자위라고 쉽게 알 수 있는데 그 부분이 결막이고요. 알러지라는 거는 이제 외부 어떤 자극에 의한 내 몸의 반응입니다. 그럼 외부 어떤 자극에 의해서 흰자 부위에 염증이 생기는 질환을 알레르기성 결막염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 외부 자극원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특히 뭐 계절이 바뀔 때나 꽃가루나 풀나무 이런 거에 의해서만 유발하는 것이 아니라 워낙 다양한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쉽사리 좀 진단을 놓치기도 쉽고 치료도 어려운 그런 질환입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을 저희가 이제 안과학적으로는 사실 여러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계절성, 통년성, 봄철 각결막염, 아토피성 혹은 거대요드성 결막염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환자분들이 느끼는 증상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일단 흰자 부위가 충혈이 되고 이물감이 있고 눈꺼풀 양이 좀 늘게 되고 흰자가 부으면서 불편감을 느끼게 되는데요. 눈 앞쪽이 불편해서 생기는 전완부 질환들의 대부분 증상이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더 쉽게 만나볼 수 있는 안구건조증과도 굉장히 증상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환자분들 중에는 알레르기 결막염과 안구건조증을 함께 사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서로의 그 증상을 악화시키는 그런 경우도 많고요. 간혹은 이제 안구건조증 환자로 접근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알러지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었구나라고 아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알러지 환자분들이 오시면 주로 이제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이제 가렵다는 걸 말씀하십니다. 눈을 이제 비비게 되는 행위가 있거나 그 외에 이제 눈이 충혈이 되고 분비물이 좀 늘어나고 눈꺼풀 양상도 약간 독특한 게 이제 약간 실타래처럼 끈적한 점액성 눈곱이 좀 생기게 되고요. 그다음에 흰자위가 이제 전체적으로 붓게 되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볼 수 있는 흰 부분만 흰자위가 아니고요. 회골 안에 들어있는 그 눈알 전체가 흰자로 감싸 있기 때문에 흰자가 조금씩만 부어도 심한 분들은 눈알 전체가 꽉 찬 느낌이 들면서 실제로 두통까지 느끼는 분들도 종종 있고요. 그리고 증상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특정 예를 들어서 아침에 불편하다든가 혹은 외출 후에 아니면 특정 장소에 갔을 때 힘들어진다라던가 혹은 계절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진다라거나 그런 어떤 반복성이 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들에 있어서. 알레르기 결막염 같은 경우에도 충혈되고 눈곱이 끼고 이물감 같은 게 생기게 되는데 실제로 저희가 간혹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눈병, 유행성 각결막염과 진단에 이제 미스가 나거나 혹은 환자분들도 좀 혼동을 겪으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결막염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흰자에 이제 염증이 있는 건데요. 알레르기 결막염도 있고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에 의해서 감염된 감염성 결막염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구분해내는 게 이제 저희 역할인데 실제로 초기 증상, 실제로 하루 이틀간의 증상이 충혈되고 눈곱 끼고 눈이 불편하다라는 상황으로 오시게 되면 이게 알러지성 결막염인가 유행성 각결막염인가 사실은 초진 딱 상황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고요. 실제로 환자분께 다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알러지성 결막염 같은 경우는 보통 안약을 쓰고 급성기 반응이 줄게 되면서 증상 호전을 빨리 보시는 편이 대부분이고요. 유행성 각결막염 같은 경우는 약에 실제로 초반에 잘 반응을 안 하고 갈 길을 갑니다. 한 1, 2주 정도 실제로 앓게 되고요. 약을 씀과는 상관없이 증상이 좀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게 좀 특징이 있어서 실제로 초진할 때 진단한다기보다 환자분한테 이제 설명을 미리 드리고 경과를 보면서 두 질환을 감별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행성 각결막염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 한 번 더 자세히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외부 어떤 자극원에 대한 내 눈의 반응인데요. 그 자극원이 정말 수백 가지가 있겠죠. 사실 제일 많은 게 이제 검사를 해보면 우리가 항상 같이 곰팡이든 어떤 진먼지 진드기든 그런 애들과 이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요. 그런 종류가 가장 많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특정 알레르기 검사를 이제 해보면은 예를 들어서 자작나무 같은 게 양성이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저희가 길가에 보면 예쁘게 자작나무가 엄청 많은데 그분들은 그 근처에 가기만 하면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그럴 수 있고,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착용을 하시는 컨택트 렌즈나 예를 들어서 뭐 렌즈 세척액에도 알러지가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다양한 원인들이 있기 때문에 근본 치료는 나를 자극하는 외부 자극원을 내 몸과 차단하는 게 사실 알러지의 근본 치료가 되겠는데, 그 원인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러지 결막염의 근본 치료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이제 환자분들을 오랫동안 경과관찰을 하신 환자분들의 이제 차트를 유심히 보다 보면 매년 같은 해에 같은 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 3월에 오셨고 올해도 3, 4월쯤 방문을 하시면서 비슷한 증상으로 오신다, 이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별로 이제 공기 중에 날아다니는 꽃씨라나 꽃가루 같은 것들이 좀 다르고, 이제 나무나 풀들이 좀 바뀌죠. 그리고 미세먼지라든가 그런 거에 이제 반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절성 알러지도 있고요. 또 이제 또 놓치면 안 될 게 사실 통년성이라 그래서 정말 그냥 계속 알러지 결막염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알레르기 결막염은 외부 자극원을 내 몸과 멀리하는 게 이게 근본 치료의 1번이 되겠는데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안구건조증처럼 증상의 완화를 통해서 이제 생활하기 이제 쉽게 도와드리는 것인데요. 1번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건 냉찜질을 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혈관을 수축시켜가지고 그 알러지 관련된 물질들을 혈관을 통해 이제 분비되고 걔네들이 활동하는 걸 좀 억제시켜 주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면서 흰자의 붓기도 좀 빠질 수 있고, 그다음에 알러지를 이제 억제시켜주는 약제들을 보통 이제 항히스타민 제제라고 하는데, 먹는 약이 있듯이 안약으로 된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맞춰서 그런 약들을 처방을 하게 되고, 사실 심한 알러지 같은 경우는 잠깐 스테로이드 점안제도 병용해서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흰자에 문제가 생기면, 결막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이제 흰자 결막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이 우리 눈물의 구성분이 되기 때문에 안구건조증 증상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공 눈물도 조금 쓰실 때 가능하면은 냉찜질을 하는 것처럼 좀 차갑게 중간중간 넣으시는 걸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알러지 결막염 환자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안약을 사용을 하실 때 반드시 한 번에 한 방울을 꼭 넣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예전에 제가 안구건조증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 눈에서 분비되는 눈물 안에 실제로 알러지에 대응하는 면역 물질들이 있거든요. 근데 안약을 한 번에 여러 방울 넣게 되면 걔네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되죠. 그러면 내 몸의 방어 이전에 한 번 더 깨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안약들을 쓰실 때 과량 넣지 않고 한 번에 한 방울씩 정확하게 넣으시는 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알러지 결막염 환자분들이 이제 사실 1번으로 하시는 걸 권장드리는 게 이제 질환에 대한 이해입니다. 낫지 않는 병이고 증상이 왔다 갔다 하고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이제 내 눈이 왜 이런가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특정 알러지, 뭐 아토피성 결막염이나 봄청 갈각망염 같은 경우에는 각막까지 이제 심한 증상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외에 통년성이나 계절성인 경우는 그렇게 심한 뭐 후유증을 남기진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이제 반복되는 증상으로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십니다. 그래서 1번이 이제 질환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안약을 쓰면서 증상 경감을 일단 목표로 하시고요. 사실 요새는 이제 알러지를 이제 검사하는 것도 있습니다. 한 90여 가지 정도 우리 생활과 밀접한 그 외부 항원들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를 해볼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게 수백 가지 요인이 사실 존재하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사실 다 전부 이제 음성, 꽝이 나올 수도 있죠. 근데 그래도 그런 걸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어떤 양성이 인자를 내가 알게 된다면 내 주변에서 이제 그걸 찾아보겠죠. 내 주변에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고 있나 한 번쯤 걸러볼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사실 그 검사가 전부 음성이 나와도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스트에 있는 것들은 내 몸과는 관계가 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검사 사실은 한 번쯤은 해볼 수 있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일상에서는 환자분들이 일단은 환기를 좀 자주 해주시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사실 인공 눈물도 좀 넣어줘서 내 눈물 기능을 항상 좀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입니다. 렌즈를 이제 오랜 기간 착용을 하게 되면 이 컨택트 렌즈 자체도 이물이기 때문에 이 이물과 내 눈이 계속 접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 지속적인 반응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이 렌즈 자체를 내 눈들이, 눈 결막의 이제 조직들이 이물로 인식을 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조금 독특한 양상을 또 보이기도 하는데, 거대요도 각결막염이라는 그런 형상까지 보이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렌즈를 이제 착용할 때마다
잠깐 끼고 나면은 이제 흰자위가 너무 충혈이 되고 이물감이 심해지고 눈곱이 많이 낀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오시는 사실 여성분들이 많이 계시고, 렌즈는 껴야 되는 상황이 있고 안경을 쓸 수 없는데 렌즈는 끼면 알러지 반응이 오기 때문에 사실은 시력 굴절 교정 수술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환절기 때 알러지 결막염 때문에 이제 고생하시는 환자분들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알러지 결막염에 관한 정보를 좀 얻으셔서 환자분들이 치료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 반복되는 만성의 이제 알러지 각결막염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알러지 항원 테스트 같은 걸 해서 어느 정도 가능성 있는 요인들을 배제를 해볼 수 있는 검사들이 있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안구 건조증의 치료에 사용하는 IPL 치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눈 건강 해피아이 김한과 병원이 함께합니다.